오늘은 이제 물류부동산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외국계 펀드 자산운용사들의 줍줍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물류부동산에 외국계 펀드들이 투자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점심 때 이제 외국계 이 물류 회사들하고 같이 점심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한국 이 부동산 물류부동산 현황이 증권사 PF가 중단됐죠. 예, 전단체 같은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물류부동산을 제일 많이 했던 다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R이나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 확약하고 선매입 조건부 확약이 필수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계 펀드 자산 운용사만큼 큰 데가 아니면 읽어주질 않고요. 이것도 한국에서 이제 대주단이 읽어주려면 몰취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납입해야지만 매입 확약 또는 선매입 조건부 확약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계 펀드사의 매입 확약 또는 선매입 조건부 확약이 필수인데 이때 선매입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조건부라는 게 준공부 매입 조건이에요. 건물이 준공이 되면 내가 매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공만 되면 확실하게 매입하겠다라는 거를 확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요는 PF 브릿지론들이 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시행사들이 PF도 지금 후순위를 못 구해서 PF가 못 일어나고 토지를 브릿지로는 떴는데 아예 PF가 안 일어나서 시행사들이 계속 이자만 내야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는 선매입 조건부 확약이 필수고요. 근데 이 확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나 자산운용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시행사들은 이제 이게 PF가 안 일어나고 브릿지론이 돼서 점점 문제가 되니까 시행권을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계들이 어딘 데가 있냐면 뭐 GLP, EQT, 그다음에 ESR, 그다음에 뭐 로거스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한 뭐 23.2 미리 스퀘어 미터라는 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총 면적입니다. 이게 23만 23 밀리언 스퀘어 미터라는 거는 여의도의 한 4배 뭐 이 정도 되는 그 물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프로로직스, 블랙스톤, GLP, EQT, ESR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외국계 부동산 중에서는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사업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외국계에서는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수도권인데 구체적으로 남양주, 김포, 부천. 이천은 부발읍 정도가 제일 한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발읍 위 지역이 이천에서 선호 지역이고 부발읍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양주, 김포, 부천, 그다음에 이천은 부발읍까지 이렇게 되고 용인은 이제 동찬 조인트 그 동탄 이 JC 위의 지역이고 오산은 경부선 인근 지역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아닌 곳에 물류부동산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허가하고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나왔냐, 사업 승인이 나왔냐, 그다음에 설계 도면이 나왔냐, 그러면 임대 창고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조체 임대를 줄 수 있는 창고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차인 유무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최소 50% 이상인데 이게 아무 임차인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 이상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느냐, 뭐 이 임차인 유가 50% 이상이 됐느냐, 만약에 50%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레이트를 산정합니다. 그 캡레이트를 산정하는 거는 이제 매입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매입가를 가지고 이제 시행사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면 MOU를 체결하고요. MOU 체결 후 3개월 후에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계약금을 납입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각가 결정하는 캡레이트인데, 요게 이제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캡레이트 산정해서 매각가를 결정하는 수식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RR이 8.8%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매각가가 결정이 되면. 그래서 매각가를 뭐 IRR이 12%에서 16%뭐 이 정도 나오게끔 이제 매각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한 뭐 4년 차, 그러니까 1년 차는 이제 PF 됐을 때, 그 다음에 한 4년 후에 매각했을 때 IRR이 뭐 한 12에서 10% 정도, 16% 정도 레버리지 일으켰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급이 넘치고 있어요. PF가 안 돼가지고 또 브릿지론 연장이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지가 마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R이 16%, 12에서 16%를 위해서 외국계에서는 매각가를 자꾸 하향하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매각가 낮춰라. 그래야지 뭐 우리 수익률에, 그러니까 수익률 안 되면 안 할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군고는 지금 물류 PF는 중단했고, 신탁사는 이 물류 PF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뭐 500억을 조달한다 그러면 500억이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기금 중도금을 받는데 여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탁사가 개탁 PF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류에 1,000억이 물려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업비로. 뭐 분양이 잘 되면 뭐 그거의 절반만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건 준공될 때까지는 돈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불안이 있고, 증권사는 전단체 중단으로 실제적인 PF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외국계 펀드사들이 매입 하격을 하고 시행권을 인수하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본 PF를 할 수 있으니까 시행권을 인수해서 자기네가 아예 PF를 하는 거,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부동산을 시행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